아랍에미레이트의 왕세제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죠. 연락도 안 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이명박 때 곽승준이 아랍에미레이트 고위층과 한라인을 만들어놨었는데 그게 끊겼다. 뭐 이런 식이고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파왔던 사람은 김종대 의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한 이야기 좀 읽어주십시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 수주 계약을 하면서 뒤에서 비밀 군사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MOU는 박근혜 정부 때에서야 맺어졌는데 박근혜 정부가 MOU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탈이나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MOU. 국군 파병, 병참 물자 및 장비 지원, UAE군 현대화 교육, 방산 군사기술 제공 등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단 1도 없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의리죠. 전 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안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했던 게 맞는데 자유한국당 늦자고 없는 새끼들이 이걸 씹는 바람에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과 UAE 간 군사협력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15일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서명됐다. 이 협정은 2017년 5월 13일 발효됐고 협정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만료를 앞둔 지난해 5월 12일에 10년 더 연장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또 원류가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것들은 이게 자기들한테 어떤 불리한 문제가 나와서 지금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기승전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군사협정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원전이 언제 생겼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군사협정은요. 다 공개된 내용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군사협정이고요. 이런 군사협정은 아주 많은 나라와 맺어요. 그리고 정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 상황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하고 별개의 따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대에 만들어졌던 비밀 군사협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인데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정상적인 군사협정을 갖다가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건지 그게 이건지 헷갈리게 그렇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핵심이 이명박과 UAE의 왕세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어준 총수가 문제 제기한 것이 이 왕세제와 문재인 정부를 이간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전 수주와 원전 수주에 덤으로 따라가는 군사 비밀 양해 각서를 해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군 파병과 UAE 현대화 교육 등 전부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박근혜 때도 국회 인준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밀 MOU를 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퍼주면서 무엇을 이명박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느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국가적 이익 없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국가 군사를 팔아먹는 문제였고 이 문제는 미국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작동돼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무엇 때문에 물음표. 왜 명박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퍼줬느냐 UAE에. 근데 UAE가 사실은 아랍의 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우리 한반도 좀 지정학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잘못 관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아랍의 국가와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UAE에 가서 이렇게 비밀로 체결을 하고 그러면 MB는 무슨 이득을 취했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어서 저는 이거 게이트로 가야 된다. 반드시 게이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쪽의 전문가이신 김종대 의원이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UAE와 군사 협력해야 되는 건 원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였다. 그때는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이라는 기종을 UAE에 수출을 하고 또 UAE 왕세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생산업체인 카이에다 투자 의향서까지 밝히는 등 양국 간 항공사업을 둘러싼 협력이 있었다. 순수 방위산업에 국한된 협력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답이 이제 나오네요. 그 군사협정을 아까 명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타기 하면서 그러니까 원전에 관련된 이면 규약이 뭐냐가 중요한 그렇죠. 팩트인데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먼저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정말 비열한 집단이네요. 아무리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하지만 이 새끼들 하는 짓은 정말 치졸하고 이건 반인륜적이고요. 정말 짱돌로 조사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차근차근 밟아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정말 이가 갈리죠. 예. 나쁜 새끼들입니다. 자, 알겠고요. 전 대통령만을 위한 전용 의상실에서 찍힌 최순실 씨의 모습입니다. 지갑에서 5만 원권 현금을 꺼내 직원에게 건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의상실 운영비는 매달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나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비, 주사비와 삼성동 사저관리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문고리 3인방 등은 자신들끼리의 통화를 위해 차명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51대나 개통했었는데 이 전화 개통비와 통화비 1,300여만 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갔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활동비 쪼러 건네진 9억 7천여만 원 중에는 아파트 구입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된 경우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에 쓰여야 할 나랏돈이 개인 주택 구입에까지 쓰인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 등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전용 의상실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옷을 만지며 무언가 지시합니다. 이영선, 윤전추 당시 행정관은 옆에서 깍듯하게 최 씨를 수행합니다.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운영하던 이 의상실의 운영비는 청와대에서 건네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충당됐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압수한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자 BH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이름 약자 옆에 숫자들이 잔뜩 쓰여 있습니다. 특검 당시 의문으로 남았던 이 숫자들은 국정원 뇌물수사에서 풀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들 3명에게 휴가비 등 용돈으로 나눠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을 사용하는데 최 씨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자금이 든 쇼핑백을 청와대 관저에 전달할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께 있는 것을 자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선 전 경호관 역시 최 씨의 운전기사에게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의 원심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 찬성파가 내년 2월까지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데 대해 반대파는 개혁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대파는 통합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 무산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하는 한편 당내에 신당 창당을 위한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통합을 추진한다면 확실하게 갈라설 것이라고 밝혔고 최경환 의원도 풍찬 노숙을 하더라도 보수 야합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11명 전원이 온전히 통합 열차에 승차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금까지 통합 추진 과정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탈당과 한국당 복당을 기정사실화한 상태고 김세현 의원과 이학재 의원도 복당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복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통합 논의 기구를 본격화하고 통합 열차의 속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을 만나 함께 가자고 설득하고 있지만 원심력은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제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죠. 연락도 안 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이명박 때 곽승준이 아랍에미리트 고위층과 한라인을 만들어놨었는데 그게 끊겼다. 뭐 이런 식이고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파왔던 사람은 김종대 의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한 이야기 좀 읽어주십시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 수주 계약을 하면서 뒤에서 비밀 군사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MOU는 박근혜 정부 때에서야 맺어졌는데 박근혜 정부가 MOU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탈이나 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MOU. 국군 파병, 병참 물자 및 장비 지원, UAE 군 현대화 교육, 방산 군사기술 제공 등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단 1도 없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의리죠. 전 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안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했던 게 맞는데 자유한국당 늦자고 없는 새끼들이 이걸 씹는 바람에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과 UAE 간 군사협력 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15일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서명됐다. 이 협정은 2017년 5월 13일 발효됐고 협정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만료를 앞둔 지난해 5월 12일에 10년 더 연장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또 원류가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것들은 이게 자기들한테 어떤 불리한 문제가 나와서 지금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기승전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군사협정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원전이 언제 생겼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군사협정은요. 다 공개된 내용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군사협정이고요. 이런 군사협정은 아주 많은 나라와 맺어요. 그리고 정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 상황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하고 별개의 따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대에 만들어졌던 비밀 군사협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인데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정상적인 군사협정을 갖다가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건지 그게 이건지 헷갈리게 그렇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핵심이 이명박과 UAE의 왕세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어준 총수가 문제 제기한 것이 이 왕세제와 문재인 정부를 이간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전 수주와 원전 수주에 덤으로 따라가는 군사 비밀 양해 각서를 해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군 파병과 UAE 현대화 교육 등 전부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박근혜 때도 국회 인준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밀 MOU를 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퍼주면서 무엇을 이명박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느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국가적 이익 없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국가 군사를 팔아먹는 문제였고 이 문제는 미국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작동돼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무엇 때문에 물음표. 왜 명박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퍼줬느냐 UAE에. 근데 UAE가 사실은 아랍의 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우리 한반도 좀 지정학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잘못 관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아랍의 국가와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UAE에 가서 이렇게 비밀로 체결을 하고 그러면 MB는 무슨 이득을 취했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어서 저는 이거 게이트로 가야 된다. 반드시 게이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쪽의 전문가이신 김종대 의원이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UAE와 군사 협력해야 되는 건 원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였다. 그때는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이라는 기종을 UAE에 수출을 하고 또 UAE 왕세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생산업체인 카이에다 투자 의향서까지 밝히는 등 양국 간 항공사업을 둘러싼 협력이 있었다. 순수 방위산업에 국한된 협력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답이 이제 나오네요. 그 군사협정을 아까 명정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타기 하면서 그러니까 원전에 관련된 이면 규약이 뭐냐가 중요한 그렇죠. 팩트인데 군사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먼저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정말 비열한 집단이네요. 아무리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하지만 이 새끼들 하는 짓은 정말 치졸 하고 이건 반인륜적이고요. 정말 짱돌로 조사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자근자근 밟아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정말 이가 갈리죠. 예. 나쁜 새끼들입니다. 자 알겠고요.